소개 드렸는데, 저 봉화초등학교 교사 정혜선이고요. 무관심 말고, 불평 말고, 내 손으로 바꿔보기가 저희 테마예요. 근데 우리가, 네, 어떨 때는 굉장히 무관심할 때가 있죠. 무엇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하면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는 거니까 있는지 없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변화를 일으켜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게 당연한데, 또 어떨 때는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잘못됐는데? 근데 사실 변화는 만들지 않고, 그러면 그것도, 바른 태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 중에 잘못된 게 있다면 스스로 좀 변화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프로젝트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무엇을 바꿔봤으면 좋겠냐 하는 이 주제는 바로 베리어 프리 관련된 건데요. 5학년에 그 인권 단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5학년 2학기 때 도덕에서도 또 인권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그걸 하나로 묶어서 그 인권을 존중하는 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모두가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 반에 그 장애 이해 수업을 할 때 휠체어 타신 장애인 분께서 수업을 해주러 오셨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봤을 때 휠체어 타신 분이 오시면 되게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이 주차하고 교실까지 올 때 장애를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근데 애들이 장애를 느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불편했을 것 같다고. 근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학교 장애인 주차장이 있었고, 장애인 주차장에서 건물로 진입할 때 경사로가 있었고, 건물로 진입을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교실 있는 층으로 왔고, 그리고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올 때 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라는 게 물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익숙하다면 장애를 느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드는 우리 동네, 우리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일단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까 어쩔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사례를 설명해 드리는 거는 특히나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방향인지 이제 그런 거 없이 사례 자체로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거든요. 뭔가 대단해 보여서 저런 거는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못하겠다. 니네 학교니까 하는 거고 너니까 하는 거고 니네 반이니까 하는 거고 니네 동학년이니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게 무슨 프로젝트야.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빙하가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이는 모습은 되게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가 모르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프로젝트 수업을 선생님들께서 구성을 하실 건데, 저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과정으로 구성을 했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원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해야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나.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는 건 저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뭘 배우고 뭘 성장을 해야 될까. 프로젝트 수업 엄청 대단한 프로젝트 수업 많아요. 저도 딱 보면은 우와 이거 진짜 엄청 멋있다. 저 최근에도 이제 어떤 선생님 사례를 보고 너무 좋아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준비 과정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년 선생님들과 그걸 같이 준비해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준비가 조금 과정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메인 세션에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하나 할 때 예산을 되게 많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 막 시간, 예산 이런 거를 펄펄 끓여서 아주 진한 국물을 우려낼 수 있죠. 우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한 국물로 여기 저희의 뼈와 살이 녹아들어 있죠.
근데 이렇게 뼈와 살을 녹여서 진한 국물을 내어서 떡국을 한 그릇 딱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면 아이들은 떡국을 먹었으니까 한 살 더 성장할까요? 저희가 차린 밥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도 있죠. 저희가 맛있게 만든 떡국을 먹고 애들이 성장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희 살하고 저희 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어, 제가 경험해보니까 살은 녹아내리진 않고 덧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살은 저의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또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 그래서 생각한 게 교사는 쉽고, 여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입니다. 저희는 이런 1등급 수업, 수업 대회에서 1등급이 아니라 저희 효율을 아끼는 1등급 수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교실 안에서만, 우리 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게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린 에너지.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에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향은 배움이 아이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의미 있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내 주변에 내 아이의 삶이 속한 내 주변을 의미 있게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학년 선생님들과 이제 1년 후에 우리 애들 1년 동안 우리 공부하고 나서 헤어질 때 애들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게 이제 저희가 3개 학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반, 2반, 3반 선생님이 요랬으면 좋겠어 라고 의견을 나눴고 이게 저희가 이때 원격으로 했었거든요.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 표현, 핵심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리고 학년 비전을 세우고 학년의 목표를 세워서 이걸 가장 기본으로 두고 저희의 북극성으로 두고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프로젝트는 이렇게 4가지였어요. 소중한 나, 소중한 우리, 소중한 사람, 소중한 생명. 소중한 나에서는 우리 5학년 친구들 처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장하는 뭐 바른 성장하고 막 이런 거 실과랑 체육이랑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고요. 그리고 소중한 우리는 우리 5학년 공동체에 5학년 되면 이제 또 학교 폭력이 마구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서로 이해하면서 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느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스스로 생활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부분이 바로 소중한 사람 인권 관련이고 소중한 생명을 2학기 때 하려고 합니다. 생명에서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 환경 관련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큰 주제 안에서 4가지 소주제를 했고요. 저희는 이걸 이제 완성된 무엇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뭐 어떤 한글 문서로 정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양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패들렛으로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새로 생기면 더하고 애들이 했던 것도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내가 바라는 약속 이런 것들 1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여기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링크 이따가 한꺼번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중한 우리는 아이들이 함께 약속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정하는데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5학년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하자 하지 말자, 뭘 하고 뭘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정했다가 아이들이 만든 약속 5가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반이 아니라 5학년 전체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렇게
관련 짓고 하는데 학년 초에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바로 소개해드릴 소중한 사람인데요. 음, 이 베리어프리 우리 학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단 처음에는 프로젝트 주제를 잡을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성취 기준을 보고 그 안에서 주제를 추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뭔가 건강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 좀 갈등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사실 몇 학년에 특화된 어떤 주제라기보단 저는 모든 아이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제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진행은 되지만 그 큰 주제는 같이 맥락을 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학년의 성취 기준에 맞춘 주제를 추출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제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고 이런 것도 제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기도 했었고 또 특히나 5학년은 인권 단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한글 문서로도 혹시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런 자료도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근데 제가 왜 올해는 저희가 한글 문서를 굳이 정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글 문서를 정리했던 건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에 5학년 할 때. 그래서 지금보다 덜 다듬어진 초창기의 모습인데 그래도 혹시나 또 학교에 따라서는 한글 문서로 정리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지 정리를 해놨고요. 이 원고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배리어 프리가 왜 필요한지, 배리어 프리가 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요즘에는 건물을 지으면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이 인가가 안 나요. 법적으로.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이 배리어 프리를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배리어 프리가 이 건물 짓는데, 적용이 되었는지를 심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분을 저희가 모셔서 작년에는 직접 와주셨고, 올해는 줌으로 아이들하고 연결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배리어 프리가 필요하고, 또 이런 실제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강사료를 따로 받지도 않으시고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걸 알려준 거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셔서요. 혹시 원하시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쪽지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장애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를 느끼게 하는 환경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학교를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과 바뀌었으면 좋겠는 모습.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관찰한 우리 학교와 우리 마을이고요.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는 좋은 사례를 인터넷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하고 직접 했던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건 작년에 했던 자료예요.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서 작년에 5학년 친구들하고 이거는 5학년 1, 2, 3반이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거는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했는데요. 여기다가 어떤 의견을 누군가가 이렇게 쓰면 다른 친구들이 의견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아, 여기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올려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이 링크도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또 화장실을 지난 여름에 새로 짓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아이들이 이런 걸 이제 화장실이 바뀔 거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바뀌지는 않아서 저는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작은 변화도 아이들은 쉽게 찾아내고 그것으로도 되게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고 이거는 올해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학교랑 마을을 돌아본 건데요. 우리 학교가 있는 곳이 되게 이제 경사가 많고 이제 작은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인도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잘 찾았는데 제가 가장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이 선형 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쭉 이어서 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하는 건데, 이 건물에서 이거 이렇게 장식품처럼 쓰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것과 관련된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관련된 사람들. 만약에 주민센터와 관련되면 주민센터에다 건의를 해야 되고, 이 건물 주인하고 관련되면 건물 주인한테 이제 말할 수 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국어와도 연계를 하는 거죠. 자료를 활용해서 말도 하고 주장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연결했고요. 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것과 그냥 눈으로 보는 건 엄청 차이가 커요. 작은 경사나 작은 턱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데 휠체어를 타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는 특수지원센터 저기 거망 초등학교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화만 드리면 저희는 한꺼번에 3개를 빌렸었는데 언제든지 무료로 대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가져오면 되니까 이렇게 아니면 저희는 특수 선생님께 부탁드렸더니 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져오기도 하고 작년에도 휠체어 타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패들렛에 찾아봤던 걸 직접 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곳이 있고요.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할 때 휠체어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베리어프리라는 게 단순히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어린 친구들을 유모차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여행 가방을 한번 끌어본다든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학습을 갔었는데 저희는 국립생물자원관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내용도 보지만 다른 건물을 살펴볼 때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버스를 대절해서 갔는데 예전에 제가 5학년하고 할 때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 활동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어떤 게 잘 되어 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이제 아이들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중에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내가 좀 더 주력하고 싶은 거, 이거 꼭 바꾸고 싶다 하는 주제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여러 개를 쓰고 싶은 걸 썼어요. 그러고 이거를 이제 분류를 했어요. 여기는 중요하고 긴급한 거. 세로축에는 중요하고 긴급한 거, 그 정도를 가지고 했고요. 가로축은 지금 사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해결 가능한 것과 해결 불가능한 것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찾은 문제 중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낸 의견이 이거는 중요하고 해결이 가능해. 그럼 여기다 붙이는 거고 중요하긴 한데 해결이 좀 어려워 하면 여기다 붙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이제 모든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함께 하고 싶은 거에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팀을 구성을 하는 단계까지 있고요. 요거는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변화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작년에 이 경사로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새로 공사를 했는데 이 입구에 경사로는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께 작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걸 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줌으로 초청을 해서 5학년 친구들이 교장 선생님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 이후로 뭐 사실 우리 학교에 휠체어를 타신 분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신 걸. 근데 여기가 이제 건물의 뒤쪽인데 이쪽 왼쪽으로 가면 그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밖에 저희는 분리수거를 못해서 많이 가져가느라고 이렇게 끌차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맨날 내려가다가
떨어뜨리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손으로 들거나 이런데 비단 휠체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생활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아이들은 이게 교장 선생님이 이걸 설치해 주시고 나한테 엄청 기분이 좋아졌고요. 막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 네모돼서 막 다녔고 올해 아이들한테는 이거 작년에 5학년이 이렇게 해서 만든 거야 했더니 또 애들이 이제 막 또 의욕이 뿜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갈까 제가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과정에서 제가 했던 거는 거의 없어요. 애들한테 그냥 제가 했던 거는 제일 힘들었던 건 특수지원센터에 운전해서 가느라고 길을 헤맨 거? 그 정도밖에 없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옆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저희도 덜 힘들고 또 아이들도 주도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사가 다 바라는 것을 담아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걸 학년에서 공유를 한 뒤에, 직접 학생들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연결된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이런 배움으로 좀 되도록 구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한테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들께,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하면 너무 대단할 것 같고, 특별할 것 같고 한데,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 반 아이들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 도착 지점을 생각하시고, 구성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